안녕하세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아시아 축구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그야말로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베트남 U23 대표팀이 2026 AFC U23 아시안컵에서 조별리그 전승은 물론이고 8강전까지 승리하며 당당히 4강에 진출했다는 소식인데요. 단순히 한두 경기 이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요르단, 키르기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아시아 강호들을 연이어 격파하며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이번 성과는 기적이라는 표현조차 부족할 정도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중심에 김상식 감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박항서 감독 이후 베트남 축구가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표가 따라다니던 상황에서 김상식 감독은 동남아를 넘어 아시아 무대에서도 통하는 축구를 증명해 보였고 베트남 축구 역사상 가장 강렬한 한 페이지를 새롭게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과연 베트남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여정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김상식 감독이 베트남 축구에서 만들어낸 변화는 단기간의 성과라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는 2025년 베트남 A대표팀을 맡자마자 아세안컵 우승을 이끌었고 동시에 U23 대표팀을 맡아 U23 아세안컵 우승과 동남아시안게임 금메달까지 차지하며 단 1년 만에 대표팀 대회에서 3개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전대미문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시점에서 김상식 감독은 이미 베트남 내에서 국민 영웅으로 떠올랐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이 모든 성과는 동남아시아 무대에 한정된 결과라는 평가도 존재했습니다. 과연 이 감독의 축구가 아시아 전체를 상대로도 통할 수 있을지, 그것이 바로 이번 2026 AFC U23 아시안컵이 던진 가장 큰 질문이었습니다. 아세안컵이나 SEA 게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에 대해 아시아 전역의 강팀들이 총출동하는 무대에서 김상식 감독의 전술과 베트남 축구의 체력, 정신력, 조직력이 얼마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가 시험대에 오른 것이죠.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은 베트남이 조별리그 통과만 해도 성공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베트남 축구가 곧 아시아 전체의 판도를 흔들게 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베트남 U23 대표팀이 이번 대회에서 마주한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조 추첨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베트남은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키르기스스탄과 같은 조에 편성되었고 이 구성만 놓고 보더라도 이미 많은 이들이 베트남의 조기 탈락을 예상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시아 최상위권 전력을 보유한 전통적인 강호이며 요르단은 최근 아시안컵에서 결승까지 오르며 급부상한 서아시아의 실력파 팀이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역시 중앙아시아 특유의 강한 피지컬과 조직력을 앞세운 까다로운 상대였죠. 베트남으로서는 4팀 중 2팀만이 토너먼트에 진출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사우디나 요르단 중 한 팀을 넘어야만 하는 매우 불리한 구조였습니다. 특히 객관적인 전력과 국제 경험, 체격 조건까지 고려하면 베트남은 모든 면에서 열세로 평가받았고 한 경기라도 이기면 성공이라는 보수적인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상식 감독은 이런 외부 평가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선수들 역시 도전자의 자세로 이 대회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 시험대가 바로 요르단과의 조별리그 1차전이었습니다. 베트남 U23 대표팀은 조별리그 1차전에서 요르단이라는 강적을 상대로 전혀 주눅 들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베트남은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템포로 요르단을 몰아붙였고 상대가 편하게 빌드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거의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요르단 선수들이 체격과 개인 능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공간을 차단했고 중원에서의 활동량과 집중력으로 흐름을 가져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압박은 결국 전반 15분 결실을 맺게 됩니다. 베트남은 빠른 측면 전개 이후 박스 안으로 침투한 선수에게 정확한 패스를 연결하며 선제골을 터뜨렸고 이 한 골은 경기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후에도 베트남은 수비에만 치중하지 않고 계속해서 요르단의 뒷공간을 노렸고 전반 42분 추가골까지 만들어내며 전반전을 2대0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후반전에 들어서자 베트남은 보다 실리적인 운영으로 전환했지만 단순히 내려앉는 수비가 아닌 조직적인 압박과 간격 유지로 요르단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봉쇄했습니다. 결국 베트남은 끝까지 무실점을 지켜내며 요르단을 2대0으로 꺾었고 이 결과는 단순한 1승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베트남 축구의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강렬한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요르단을 꺾으며 기세를 올린 베트남 U23 대표팀은 조별리그 2차전에서 중앙아시아의 복병 키르기스스탄을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객관적인 피지컬 조건과 힘, 제공권에서는 베트남이 확실히 밀리는 구도였고, 실제로 경기 초반 키르기스스탄은 강한 몸싸움과 빠른 전환으로 베트남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이 경기에서도 김상식 감독 특유의 체력전과 압박 축구를 유지하며 흐름을 쉽게 내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원에서 끊임없이 달라붙는 압박과 빠른 커버 플레이로 상대의 공격 템포를 무너뜨렸고, 전방에서는 포기하지 않는 움직임으로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집요함은 전반 16분 결정적인 장면으로 이어졌습니다. 박스 안에서의 연속 압박 끝에 상대 수비의 반칙을 유도해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베트남은 이를 침착하게 성공시키며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전반 막판 키르기스스탄의 환상적인 중거리 슈팅의 실점을 허용하며 전반전을 1대1로 마치게 됩니다. 후반전 들어서도 베트남은 활동량을 줄이지 않았고, 체력적으로 더 강한 상대를 오히려 지치게 만드는 운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종료 직전인 87분, 박스 안 혼전 상황에서 상대 수비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결승골을 만들어내며 결국 2대1 승리를 거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력상 열세라는 평가를 완전히 뒤집고 오로지 투지와 조직력으로 쟁취한 이 승리는 베트남이 결코 우연으로 이 자리에 올라온 팀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인 순간이었습니다.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베트남 U23 대표팀이 마주한 상대는 바로 아시아 최강 전력으로 평가받는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요르단이나 키르기스스탄과는 차원이 다른 선수 구성과 기술 수준, 그리고 경기 운영 능력을 갖춘 팀이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대회 전부터 베트남에게 가장 어려운 승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실제 경기 내용만 놓고 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볼 점유율과 패스 성공률, 슈팅수 모든 면에서 베트남을 압도했고 슈팅수는 무려 19대3으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수치로 설명되지 않는 영역에서 완전히 다른 팀이었습니다. 수비 라인은 끝까지 간격을 유지하며 무너지지 않았고 한번 뚫리면 바로 2명, 3명이 달라붙는 집단 수비로 사우디의 공격을 끈질기게 막아냈습니다. 전반전을 0대0으로 버텨낸 것만으로도 사우디 입장에서는 상당한 압박이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베트남의 집중력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후반 64분,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베트남은 단 한 번 찾아온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빠른 돌파 이후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골 이후 베트남은 더욱 밀도 높은 수비로 사우디의 파상 공세를 받아냈고 끝내 실점 없이 경기를 마무리하며 1대0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결과로 베트남은 조별리그 3전 전승이라는 믿기 힘든 성과를 기록했고 아시아 최강으로 평가받는 팀을 상대로도 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조 1위로 8강에 진출한 베트남 U23 대표팀은 토너먼트 첫 경기에서 다시 한번 중동의 강호 아랍에미리트와 맞붙게 되었습니다. 단판 승부라는 특성상 실수 하나가 곧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체력 소모가 큰 베트남의 압박 축구 스타일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경기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경기 시작과 동시에 베트남은 예상과 달리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오히려 중원 주도권 싸움에서 아랍에미리트와 대등하게 맞서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전반 39분, 베트남은 측면에서 수비 라인을 완전히 허무는 돌파 이후 정확한 컷백 패스를 연결했고 이를 마무리하며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전반 42분 아랍에미리트가 빠른 전환 공격으로 동점골을 성공시키며 전반전은 1대1로 종료되었습니다. 후반전에서도 베트남은 수세에 몰리지 않았고 오히려 적극적인 공격 전개로 다시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후반 62분, 이번 대회에서 가장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던 공격수가 감각적인 움직임으로 수비를 벗겨내며 두 번째 골을 기록했고 베트남은 다시 한번 리드를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68분 아랍에미리트의 강력한 압박 속에 또다시 동점골을 허용하며 경기는 2대2로 연장전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체력적으로 불리해 보였던 연장전이었지만 베트남은 여기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았고 연장 전반 101분 환상적인 중거리 슈팅으로 결정적인 골을 만들어내며 3대2를 완성했습니다. 이후 베트남은 끝까지 이 점수를 지켜내며 아랍에미리트를 꺾고 사상 최초로 아시아 무대 4강 진출이라는 믿기 힘든 역사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번 성과는 단순히 몇 경기의 이변이나 운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베트남 U23 대표팀은 대회 내내 일관된 전술과 명확한 방향성을 유지했고 경기마다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움직였습니다. 김상식 감독의 축구는 무작정 수비에만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압박과 활동량을 기반으로 상대의 강점을 지워버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이는 아시아 정상급 팀들을 상대로도 충분히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특히 선수들은 체격이나 기술에서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전술 이해도와 조직력,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으로 이를 상쇄해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베트남이 더 이상 상대의 실수를 기다리는 팀이 아니라 스스로 경기를 설계하고 흐름을 만들어가는 팀으로 변모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박항서 감독 시절 만들어진 기초 위에 김상식 감독이 자신만의 색깔을 더해 완성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동남아 무대를 넘어 아시아 전체에서도 통하는 축구라는 것을 이번 대회가 분명하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베트남은 복병이나 이변의 주인공이 아니라 누구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경쟁자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조 편성이 공개됐을 당시만 해도 베트남 U23 대표팀이 조 1위는커녕 토너먼트 진출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 키르기스스탄이라는 이름만으로도 벽처럼 느껴졌던 상대들을 상대로 베트남은 결국 전승으로 조별리그를 통과했고, 8강전에서는 아랍에미리트까지 꺾으며 스스로 한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적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김상식 감독이 이끌고 있는 베트남 축구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 이후 다시 한번 찾아온 전환점에서 김상식 감독은 결과와 내용 모두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냈고, 그의 지도 아래 베트남은 더 이상 동남아에 머무르는 팀이 아니라 아시아 무대에서도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하는 질문뿐이며, 김상식 감독이 베트남 대표팀을 어떤 새로운 높이로 끌어올릴지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축구의 다음 장은 이미 열렸고, 그 끝이 어디일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이야기였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